이게 선풍기 바로 뒤편에다가 부직포망이나 어떤 금속망, 플라스틱망을 대면 거기 이제 먼지가 달라붙어 갖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정화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또는 여기다 금속망, 그 알루미늄 금속 통로를 수십 개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면 엄청 시원해집니다. 여기다 물을 넣어도 되고 기타의 냉매 물질을 결합시키는 원리도 가능합니다. 그럼 바람이 시원해지고 공기도 정화되고요. 환풍기에다가도 그런 기술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바깥에 바람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 그걸로 이제 환풍기로도 안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기술 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이게 탁상용이든 이렇게 만들어가 자동차에서도 가능하고요. 바람이 들어오고 금속 통로를 통과하고요. 수십 개. 그다음에 이게 그 환풍기 팬 방식으로, 선풍기 팬 방식으로 바람을 내뿜고요. 부주포망, 금속망, 어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속망, 플라스틱망 얘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도시에 한 몇만 개만 설치해도 도심의 이렇게 공해가 깨끗해지고 일종의 나무보다 더 낫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원리, 미세먼지도 사라지게 되고요. 다만 이렇게 어떤 테러 같은 거, 세균과 바이러스의 테러 같은 거 없도록 감시를 잘해야 될 것입니다. CCTV 감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정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단가는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도 가능하고 사무실에서도 가능하고 가정용으로도 공기도 정화되면서 그렇게 차갑게 공기를 식힐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KT 홈쇼핑에서 고기를 이제 굽는데 그 앞에서 공기를 빨아들여 갖고 이렇게 그것을 정화시키는 이렇게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부직포망이나 이렇게 간단한 망을 통해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건 수질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수영장, 양식장, 기타의 모든 곳에 이것을 빨아들여서 부직포 같은 거 이렇게 딱 거두거나 부직포망을 거두거나 금속망을 미세하게 조절해가지고 금속망, 플라스틱망을 통해서 먼지만 떨어내면 되거든요. 터널 같은 데도 간단히 설치를 해서 먼지만 떨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리 비용도 싸고요. 이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수십 군데 알루미늄 통로를 통과한 물은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냉식, 순냉식, 냉각 방법이나 냉장고, 에어컨, 냉풍기 이런 원리로도 쓸 수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 안에 이제 공기를 순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통로를 이렇게 수십 군데 어떤 알루미늄 통로로 만들어주면 그것이 굉장히 그렇게 시원해지는 바람이 나오고 에어컨에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런 기술 구조, 또 내부의 공기를 순환을 시킬 때 차갑게 금속망을 통과하거나 또는 금속망 플러스 물층 아니면 금속망 플러스 어떤 냉매 물질을 결합한 히트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그 금속 통로를 통과하면 시원해지죠. 그래서 중앙 냉난방 하실 때도 이것은 어떤 어떻게 냉각을 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바닥에 우리가 보면은 기존에 그 어떤 여름에는 보일러를 잘 키지 않죠. 보일러를 잘 키지 않는데 보일러의 그 현재 기능을 이렇게 그 어떤 물을 데우지 않은 채 그냥 순환 펌프를 따라서 차가운 물만을 순환시켜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따라서 현재 이렇게 어떤 방을 이렇게 실내를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일종의 그 차가운 물을 이렇게 밑에 어차피 깔려 있는 엑셀 파이프를 통해서 차갑게 식히는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현재 보일러를 바꾸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따뜻한 물을 결합을 시켜도 그렇고요. 가령 이렇게 밑에다가 현재 있는 보일러 구조를 없애버리고 이제 맞아 이거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벽체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물을 순환을 시켜갖고 벽이다 그러면 벽체 응접실 벽이나 어디나 거기다가 차가운 물을 순환을 시켜서 차갑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로도 가능하고요.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도 차갑게 밑에를 흐르게 하거나 따뜻한 물을 흐르게 해서 온도를 높여서 작물이 얼어 죽지 않게 하면서 더 적은 난방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화목난로로 물을 데우거나 이렇게 그냥 기존의 지하수 물로 차갑게 해서 돌리거나 해서 비닐하우스나 온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규모 농법에도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어떤 건물 같은데 뭐 그런 데서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돈이 별로 안 드니까 냉각 방식에 비해 다른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 보일러 현재 있는 보일러 구조를 그 어떤 그 뭐랄까 없애버리고 그 가스로 데우거나 아니면 그 몇 개 전기로 데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 삼방변이 제일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 기능과 온수 기능이 둘 다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보일러 구조를 없애버리고 기존에 이제 물 분배기가 있어요. 여기 집안에 설치가 다 돼 있죠. 이제 보일러고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물을 끓이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중국의 뭐 어떤 전기 주전자가 8,500원 하더라. 그러면 실제 원가는 4,500원 전 4,000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빨리 끓이죠. 그거를 갖다가 크기를 좀 작게 하든지 뭐 어쨌든 간에 몇 개를 한 둘, 셋, 넷, 다섯 개, 10개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빨리 끓여요. 물을 빨리 끓여가지고 뭐 원오프 방식으로 이렇게 몇 개를 물량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전기로 끓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물을 끓여가지고 그것은 이제 순환 펌프만 있으면 물을 돌릴 수가 있거든요. 또는 거기다가 이제 가정용 도시가스에서 이렇게 물을 그냥 끓여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주는 이런 물탱크만 있으면, 순환 펌프만 있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가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에서 데운 물도 부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은 어떤 전기 온수기, 전기로 데우든가 가스로 데우든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주전자를 갖다가 물통을 여러 개로 놓는다는 거, 현재보다 하나의 큰 통에서 데우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작은 통으로 여러 개를 전기로 가열하든지 가스로 가열하든지 여러 개로 가열을 하면 빨리 끓을 거라는 것이 제 이론이에요. 이를 따라서 이게 한다는 게, 정수기에도 이것은 쓸 수가 있거든요. 정수기를 현재 이렇게 물통 큰 거를 이렇게 가열하는 방식보다 자그마한 물통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보통 전기로 하시죠.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하면은 빨리 뜨거운 물이 빠르게 말을 만들어주고 전기 비용도 얼마 안 들고요. 물통이 막 3개다 4개다 그랬을 때 전기 주전자식으로 하는 가열하는 물통이, 그러면 그걸 온오프식으로 한 개만 가열하든지 두 개를 온오프식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주방에서 쓰는 전기 온수기, 전기로 가열하든지 가스로 가열하든지 원리는 똑같아요. 큰 통에다가 데우는 것보다 작은 통으로 여러 개를 나눠서 빠르게 가열하고 온오프 방식으로 몇 개를 쓸지를 결정하고요. 이와 같이 뭐 급탕기나 그러면 그와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가스 방식으로 가열하는 거 아니면 전기 방식으로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학교 같은 데서도 대용량 급탕기 할 때 이게 더 전기를 덜 먹히게 한다라는 거죠. 빠르게 뭐 회사에서도 가능하고요. 이런 대용량 급탕기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시면 큰 통에서 이렇게 물 가열하는 것보다 작은 전기 주전자 방식이든 가스로 데우든 뭐 전기로 데우든 이렇게 해서 10개짜리 20개짜리 만들어서 그렇게 나중에 물만 모아준다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제가 이게 어떤 전기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뭐 어떤 방식으로 전기로 데우든 가스로 물을 끓이든 간에 전기로 끓이든 간에 원리는 작은 용기로 여러 개를 나눠서 빨리 끓이고 온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 물량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방식으로 해서 현재 있는 그 난방과 온수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기존에 집안에서 그냥 간단히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전기로 가열을 하든 아니면 가스로 가열을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를 따라서 이렇게 집안에 난방을 하든지, 여름에는 그냥 여름에는 거기서 이렇게 물을 끓이지 않고 차가운 물을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냉방을 해준다든지, 즉 수돗물과 연결을 시킬 수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현재 그러시면 지금 현재 있는 물 분배기 있지 않습니까? 엑셀 분배기, 엑셀에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게 그렇죠. 간단한 구조로 제 생각에 몇만 원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환 펌프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기 주전자식으로 이렇게 잠깐 가열하고, 아니면 그냥 가스레인지에서 이렇게 물 끓여가지고 거기다 부어가지고 조금만 가열하면 되잖아요. 그럼 돈도 적게 든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 있는 그 어떤 정수기에서 쓸 수 있든지 대용량에서 쓸 수 있는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용량으로 공급할 수도 있지만, 이런 미세관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이 가열을 시킬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압력밥솥의 어떤 거기 가열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가열 이렇게 장치가 있으면 물을 갖다가 그걸 이제 감아놔요. 히트 열선이 되겠죠. 히트 열선이 되면은 이것을 여기다 감아 가지고 이 미세관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 물을 지나가는 순간 미세관이기 때문에 빨리 끓여진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용량 물이나 기타의 어떤 전기 온수기, 그다음에 뭐 이런 방식으로도 짧은, 별로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미세관을 갖다 숫자를 결정을 해서 몇 개만 쓸지도 이것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아파시키지 맙시다.